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X7이 벌써 세 번째 영상이네요. 기존에 앞에 두 영상을 못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번에 세 번째 영상이라서 최대한 앞에 했었던 부분은 겹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더 궁금하신 부분은 앞에 쪽에 영상을 참고하셔도 되고, 그게 귀찮으시면 저한테 댓글로 문의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지 못했던 차의 공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작지만 그래도 알려드릴 만한 기능들, 그리고 좀 더 주행을 많이 하면서 운전하는 느낌을 여러분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나마 그 야간에 이 X7이 그동안 BMW보다 좀 더 보완이 많이 돼서 좀 기능이 좋아진 부분들을 촬영해서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구경해 보시고요. 어떤 부분을 촬영을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번에 리뷰 촬영 중에 차 뒤쪽으로 곰이 지나갔어요. 큰 곰은 아니지만 한 주니어 정도 되는 곰인데, 곰 구경도 해보실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카드키를 이쪽에 보면 핸드폰 무선 충전기가 위치해 있거든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여기서 뉴 디지털 키를 애드해서 키카드를 선택을 하시면 성공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면 이제 사용 준비가 다 된 것이에요. 자, 키카드에 있는 이 지갑을 손잡이게 되면 열리고 닫힙니다. 네, 제가 지금 키를 가지고 있고요. 자, 가까이 가도 됐습니다. 네. 자, 가까이 가도 이렇게 문이 열리고요. 차에서 떨어지겠습니다. 네, 뒷바퀴는 315 선무의 22인치고요. 앞바퀴는 275 40의 22인치입니다. 보시면 완전한 썸머 타이어입니다. 이 차는 겨울에 눈 오는 날에 탈 수 없습니다. 자연구동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지금 보시는 이 가운데 컵홀더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뒤의자가 많이 좀 높은 편이에요. 약간 떼뚱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컵이라도 이렇게 잡으려면 몸을 또 많이 숙여야 되는 불편함도 있을 뿐더러, 특히 아이들이 있을 때는 이 아이들이 통로에서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100%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쓰러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컵을 잡아주는 홀더들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너무 허술하게 만들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이 다음에 나오는 X7 좀 더 보완돼서 나올 때는 이 부분은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텀블러보다 좀 얇은 컵을 이렇게 싣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차가 회전하거나 비포장기를 간다거나 이럴 때는 분명히 빠질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될 것 같다고 보입니다. 헤드레스트 부분에 이런 커버가 하나 더 있죠. 베개예요. 근데 이 베개는 이 차를 구매하게 되면 이게 같이 옵니다. 이게 2열 시트거든요. 2열 시트에 이 베개가 고정될 수 있는, 보면은 밑에 스냅이 있죠. 그리고 위에도 이 고리 사이에 이 베개 고정할 수 있는 줄이 장착될 수 있도록 이런 끈고리 같은 것도 달려 있어요. 누워보면 엄청 편합니다, 이 베개가. 그래서 장거리 가거나 좀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는 2열 시트에서 이렇게 좀 누워있는 것도 편안하고 좋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훅업 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요거를 사용해 보려고, 기존에 아이패드 홀더가 있어요. 근데 이 홀더는 BMW 정품 파트에서 나오는 거고, 이 부분은 예전에 이 헤드레스트에 훅업 했던 그 장치에 연결해서 썼던 거거든요. 근데 과연 여기에도 맞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맞을지 보겠습니다. 여기다 꼽아서 딱 맞네요. 기존에 옷걸이나 이런 아이패드 홀더나 갖고 계셨던 분들은 똑같이 이번 X7도 그렇고 X5에도 그렇고 이 시트에 고정되어 있는 장치에 그대로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트렁크 공간을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이 토너 커버는 뭐냐면요, 이 맨 끝에 3열 시트까지 다 사용하는 조건으로 맨 마지막에 이 터너 커버를 사용하는 커버가 여기 달려 있고요. 만약에 3열 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이 트렁크 밑에 쪽에 보시면 일반적인 사이즈의 터너 커버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3열 시트를 완전히 접었을 때 긴 커버를 당겨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평소에 차를 몇 인승으로 사용하시는지에 따라서 요거를 구별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쓰시는 게 좋아요. 도둑놈들이 이거 트렁크에 있는 짐 보고 유리창 깨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특히 북미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 이 부분은 꼭 귀찮으시더라도 이 컵은 항상 닫아놓고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에 제가 리뷰 때도 보여드렸는데 트렁크의 밑에 부분이 상당히 넓어요. 이 엔진오일통이 거의 세워서 들어갈 정도의 깊이까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부분이에요. 요 트렁크의 요 부분을 또 잘 활용해서 특히 장을 보시거나 이럴 때 냄새나는 재료를 사셨다 이럴 때 이 안에다 보관해서 가져가시면 유용하게 사용이 될 듯 합니다. 네, 요걸 잠깐 띄고 제가 트렁크 공간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43인치로 넓이가 나와 있고요. 약간 110cm 정도가 모자랄 수도 있는데요. 거의 109에서 110cm, 네, 그 정도 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넓이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 골프백을 이렇게 가로로도 넣을 수 있는 넓이에요. 캐디백 같은 경우 가죽으로 된 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높이가 한 1m 2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위에 골프 클럽이 끝까지 닿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캐디백이나 아니면 일반 골프백은 가로로 넣을 수 있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트렁크의 길이는 대략 17인치까지 사용 가능한 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43cm 정도 돼요. 어른으로 한 뼘 반 이 정도의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3열 시트까지 다 사용했을 때 트렁크 사용 넓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은 최대한 이 차에 얼마나만큼 질을 심을 수 있는지 요걸 누른 상황으로 트렁크 사이즈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스위치를 눌러도 2열 시트가 앞으로 움직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2열 시트를 보존한 상황에서 트렁크 공간을 사용하는 최대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트렁크 사이즈를 재도록 할게요. 트렁크 길이는 43인치라고 보시면 되고 43인치 역시 1m 10cm 정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네 분이서 골프를 치러 가실 때 이 차를 가지고 움직이실 경우는 골프백을 차곡차곡 이렇게 4개를 놓고 가져가셔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 보스턴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타 가방들이 더 들어간다면 그 위에 그냥 차곡차곡 싸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트렁크 짐 공간의 높이를 보면 32인치까지 사용할 수 있는 높이로 나옵니다. 32인치는 80cm가 약간 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높이 80cm 그리고 깊이 1m 10 넓이 1m 10 이 정도 짐은 4명이 이 차를 탑승을 하고 그 정도의 부피의 짐까지 싣고 움직이기에 아무런 부담이 없고 딱 맞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좀 더 긴 짐을 실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케아 갔을 때 책장이나 이런 것들 만약에 사게 된다면 길게 구성된 박스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박스가 과연 들어갈지 그 부분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시트까지 앞으로 당긴 상황에서는 60인치까지는 아무런 무리 없이 짐을 실을 수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 60인치는 대략 1m 50이 약간 넘는 그 정도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트렁크에 이렇게 파워 아울렛이 12V가 나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와트 수가 있는지는 여기 적혀 있진 않지만 차량용 냉장고 정도는 여기에 꼽아서 사용할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람을 많이 타기 위해서 의자를 조정할 때는 맥스 스위치를 눌러서 3열, 2열 시트가 모두 사람이 탈 수 있는 위치로 돌아오는 걸 기대하면 되겠죠. 저 앞으로 젖혀놨던 2열 시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와서 해야겠네요. 이거는 등받이만 이렇게 원위치로 하게 되면 2열 시트는 제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참고로 제 키는 183입니다. 1열 시트에 와서 넓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탈 수 있는 공간으로 위치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무릎 공간을 많이 남겨두지 않았고요. 딱 맞는 사이즈로 이렇게 조정을 한 상황에서 2열 시트와 3열 시트를 탑승해 보도록 할게요. 1열 시트와 마찬가지로 2열 시트도 아주 넓은 공간을 유지하진 않았어요. 탁 무릎 공간에 맞출 정도로 이렇게 유지한 상태고 1열 의자는 보시다시피 상당히 바닥 쪽으로 완전히 맞춰서 조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높낮이 조절이 안 돼요. 그리고 시트의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1열 시트의 낮은 자리 위치보다 높은 포지션으로 시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아있을 때 좀 높다 이런 느낌이 나는데 BMW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얘기냐면요, 2열 시트에 앉았을 때 눈높이거든요. BMW에서 얘기하는 이 X7의 6인승 차량은 시트 어디에 앉아도 앞에 개방감을 느낄 수 있어서 답답함이 없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헤드레스트는 어느 정도 가려집니다. 하지만 이 헤드레스트가 약간 오른쪽에 치우치는 정도로 2열 시트는 약간 왼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시트가 좀 높아서 앞유리를 통해서 앞을 볼 수 있는 그 환경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답답함을 없애주는 기능이라고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3열 시트로 옮겨 보겠습니다. 3열 시트로 옮길 때도 등받이만 끝까지 젖혀주면 자동으로 한없죠. 네. 하지만 차에게 맡겨놓고 이게 고장이 나면 사람이 그러지 않았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잖아요. 3열 시트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가 점점 저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과연 네, 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무릎이 닿진 않아요. 무릎 앞에서 딱 멈췄거든요. 3열 시트의 높이도 2열 시트만큼 아니면 그거보다 살짝 높게 이렇게 느껴지고 제 시야에서 정면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면 이 헤드레스트 역시 오른쪽으로 좀 와 있잖아요. 3열 시트에 앉으면 이쪽에 또 시야가 확보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유리까지도 직접 볼 수가 있고 운전석이 누구냐에 따라서 운전석의 그 얼굴을 저 룸미러를 통해서 볼 수 있을 정도의 앞에 시야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BMW는 그렇게 광고를 한 것 같아요. 어느 자리에 앉아도
시야 확보가 된다, 개방감이 있다라고. 100%는 아니지만 한 뭐 50% 정도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앉아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헤드레스트에 완전히 가려지진 않네요. 그리고 무릎도 뭐 거의 닿지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뭐 쩍벌하고 있어도 편하고, 왼쪽에 앉은 사람하고 싸울 일만 없다면 다리를 앞으로 이렇게 뻗어도 전혀 무리가 없네요. 좀 약간 버릇없게 앉아 있어도 될 것 같이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공조 컨트롤이 보통 4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5존이라고 하잖아요. 맨 3열 시트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어서 그렇고요. 여기에 보면은 썬루프를 열고 닫는 스위치는 없어요. 이 3열 시트에 있는 이 썬루프는 뒷문에 있는 도어에 있는 스위치인데요. 요거를 통해서 이 3열 시트 위에 있는 썬루프를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등받이 각도가 최대한 리클라이닝을 한 상황입니다. 많이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네, 실제로 앉아보면 눕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완전히 뒤로 제껴지진 않죠. 네,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뒤에 보시면 아직도 뒷공간이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도 더 이상 리클라이닝이 되진 않아요. 시트를 좀 앞으로 하고요. 그 상황에서도 원래는 리클라이닝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리클라이닝이 전혀 되진 않고, 시트를 앞으로 해도 최대한 눕게 될 수 있는 공간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열 시트의 리클라이닝은 거의 눕다시피 할 정도로 등받이를 젖힐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더 젖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젖히다가 뒤의자 시트가 닿게 되면 한 1, 2cm 정도 다시 위로 올라가서 시트끼리 간섭이 되지 않게 스스로 조정이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요즘 BMW는 밤과 낮이 많이 다르죠. 밤에는 어떻게 그 라이트가 변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차를 밤에 만나러 나왔습니다. 보면 이렇게 웰컴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네, 지금은 야간에 백업 카메라하고 서라운드 뷰 카메라 해상도를 보고 계시는데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밤에 좀 해상도가 많이 떨어져서 밖에 있는 보도블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라인이 잘 안 보여서 휠이 긁히고 이런 경우도 좀 있었는데요. 지금은 선명하게 도면의 상황을 볼 수가 있고, 뒤에 있는 차량도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꺾이는 코너링 램프를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이쪽에 잔디밭 쪽에 라이트가 많이 들어오죠. 보면 차 방향은 아직 앞을 보고 있지만 이 왼쪽 저 부분까지도 코너링 램프가 들어옵니다. 이 코너링 램프의 조도 범위가 되게 넓어졌고 상당히 밝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두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코너링 램프가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코너링 램프를 보여드릴게요. 이 멀리까지도 비치죠. 네, 자,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이 차는 지금 핸들을 보시다시피 반자율 주행 장치의 옵션은 없는 차예요. X7이라고 해도 이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것들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차는 지금 그 부분이 없는 것이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차 X7도 스포츠 모드가 끝이에요. 스포츠 플러스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 컴포트 모드에 놓고 운전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차가 갖고 있는 노면에서 느끼는 느낌, 얼마만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가 사이즈는 뭐 휠베이스가 3m가 넘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 의해서 오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따른 이 핸들링의 느낌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운전하기 얼마큼 편할지 이런 부분도 알려드리고 싶고, 과연 차가 커도 이 부분을 여성 운전자들이나 아니면 운전 경력이 이렇게 오래되지 않은 운전자들한테도 편하게 다가올지 이런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코너링 느낌도 느껴볼 것이고요. 역시 BMW는 출발할 때 안전벨트 텐셔너가 한번 이렇게 딱 잠겨주는 기능을 하죠. 이게 나름대로 또 체형을 기억하는 텐셔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당겨줄 때 그렇게 기분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내 안전을 지켜주는구나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죠. 지금은 컴포트 모드로 서행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주 부드럽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 같아요. 저는 사실 이런 배 같은 느낌은 별로 좋지 않은데 롤링도 꽤 있고 피칭도 꽤 있고요. 이게 과연 저속에서만 이런 현상이 있을지 고속에서도 나타날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외부 온도가 대략 23도 정도 돼요. 제가 처음에 X7을 탔을 때는 외기 온도가 대략 5도 내외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시간이 흘러서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그거에 따른 차가 주는 반응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그 큰 덩치가 약간
약간 단단하면서 오히려 좀 튀는 느낌도 들었었거든요. 서스펜션이 상당히 인상적이다라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오히려 신형 X5보다도 서스펜션이 좀 더 단단한 조여주는 느낌이 더 있었어요.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시승을 하고 나니까 그때 처음 시승했을 때 그 느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히려 컴포트 모드에서는 차가 약간은 흔들리는 그 요트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데, 마치 이 느낌은 레인지로버 풀바디 모델이나 아니면 전에 벤츠의 GLS 같은 그런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근데 물론 GLS나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는 추운 겨울에도 배 타고 아주 잔잔한 파도를 부드럽게 가는 그런 느낌이 겨울에도 드는데, 이 X7은 추운 날씨에는 많이 단단해져요. 근데 이렇게 날씨가 좀 풀리고 나니까 특히 저속에서의 차의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어느 정도 도로 노면이 깨끗하고 좋았을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친 노면이라든가 파인 노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될 때는 레인지로버나 GLS 같은 경우는 한번 바운스가 있으면서 그만큼 파장이 생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X7은 그 부분은 없어요. 바로 한 번에 자세를 잡아주려고 하고, 노면이 오히려 좋지 않은 곳에서는 그 잔진동 자체를 차가 흡수해 주는데 약간은 튀는 느낌이 드는 것도 맞습니다. 아직은 이 차가 새 차라 새 서스펜션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주행거리가 쌓이게 되면 이 부분이 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안 좋은 노면에서는 그래도 튀임 현상이 약간 있다, 단단한 느낌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런 코너링을 가고 있는데 참 재밌어요. 짧은 코너링이라든가 아니면 낮은 속도에서 차선 변경을 한다든가, 살짝 짧은 커브 구간을 지날 때 약간 핸들을 평소보다 좀 급하게 돌릴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차가 아무래도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요. 특히 앞바퀴 쪽이 많이 기울어집니다, 뒤보다는요. 그런 느낌이 들다가도 대략 60km, 70km 정도가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 차는 수평의 느낌에 가깝게 움직여요. 그 정도 속도에서 돌아 나갈 수 있는 커브라든가, 그거보다 더 고속 코너링 같은 데 들어갈 때도 차 안에 있는 사람의 몸이 약간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건 있을지언정 차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이런 세팅은 사실 BMW가 가장 잘하는 세팅이라고 보여요. BMW만의 아이덴티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X7은 제가 처음 주행할 때 말씀드렸듯이 전혀 크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X5랑 같은 느낌이 들고 오히려 더 작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만큼 운전하기가 너무 편하게 돼 있어요. 악셀링, 브레이킹 하는 페달의 느낌들도 전혀 피곤하지가 않고, 약간의 이 저속일 때 이렇게 피칭이 있는 차들은 차가 가고 서고 할 때 약간 악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는 데 있어서 좀 피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몸이 한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쏠리고 뒤로 쏠리고 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비교하자면 이 X7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사람이 피곤한 정도의 요동침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링은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반자율 주행 장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X5 말고 그 전 세대 X5하고 느낌이 비슷해요. 항상 핸들이 어느 부분에 이렇게 조이고 있다가도 핸들이 어느 정도 각도를 틀게 되면 약간의 허당기 있는 느낌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신형 X5에 주행할 때 그런 느낌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질감으로 와요. 핸들이 차를 잘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핸들을 꺾다 보면 어느 한 부분이 비어있는 것처럼, 그런 BMW 이 전자식 핸들의 특유의 느낌이 그대로 담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유압식 핸들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도로의 느낌이라든가 차의 움직임 느낌이 굳이 몸으로 느끼지 않더라도, 아니면 몸으로 느끼더라도 손으로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전자식으로 바뀌면서 좀 둔감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대신 저속에서 주차할 때라든가 아니면 좁은 골목길을 나올 때 핸들을 좀 빨리빨리 돌릴 때는 전자식 핸들이 훨씬 편하죠. 무게감도 별로 느껴지지 않고요. 이 X7 40i는 스포츠적인 면을 가미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나 운전해도 편할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이 돼서 나온 거는 분명해 보여요. 에어컨을 틀고 있는데 이 가운데 공조 컨트롤의 송풍구에서 나오는 바람은 상당히 힘이 있어요. 양쪽 사이드에 있는 이쪽 면에 나오는 부분, 아니면 패신저 사이드에 있는 부분, 그 부분의 송풍구는 아무래도 힘이 좀 약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인디비주얼 가지고는 선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패키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프리미엄 인핸스드, 프리미엄 기본, 그리고 프리미엄 엑셀런스가 있는데 저는 프리미엄 인핸스드를 했습니다. 이게 중간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 차에는 마사지 시트가 없고, 선루프에 있는 라이트 들어온 부분 있잖아요. 15,000개 LED가 주변에 달려있는 그게 없고요. 반자율 주행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추가가 안 돼 있는 부분이고,
통풍 시트가 또 없습니다. BMW는 통풍 시트 인색해요. 3 시리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너무 차가 통풍 시트까지 바라면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닌가라는 뜻으로 이렇게 글을 써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는데, 여기 금액으로도 자그마치 10만 불이 넘는, 한국으로 치면 뭐 1억이 넘는 거겠죠. 그 정도의 금액의 차가 통풍 시트를 넣어놓지 않았다는 거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특히 여름에 많이 더운데 그냥 푸념 한번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 차의 또 재밌는 점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아주 미세하게 머플러 사운드가 올라와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머플러에서 나는 사운드는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분명히 사운드 제너레이터에서 올라오는 건데, 소리가 저 멀리서 아주 미세하게 부르르르 하는 소리가 올라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이게 물론 가짜 사운드라고 하더라도요. 개인적으로 또 i8 운전했을 때 i8에 있는 사운드 제너레이터도 좋아했거든요. 밖에서는 되게 조용한데 안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시끄러워요. 머플러 사운드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 사운드를 즐기면서 운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BMW의 어떤 주행 느낌을 이 스포츠 모드의 X7에는 넣어놨네요. 이런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X7을 사고 난 다음에 너무 커서 재미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스포츠 모드를 한번 놓고 테스트 드라이브를 한번 해보시면 이래서 BMW구나 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스포츠 모드에 놓으면 기름값이 많이 들지 않냐? 네, 물론 그냥 놓으면 많이 들죠. 하지만 Configure Individual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제 한글로는 어떻게 표시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설정을 하셔서 엔진 부분은 일반 컴포트 모드로 놓고 나머지 부분만 스포츠 모드로 놓고 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름값이 더 많이 드는 상황 없이 원하시는 차의 운동 성능을 느끼시면서 충분히 운전하실 수 있는 게 이 장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카이엔과 X7의 주행 느낌을 비교해 달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두 차는 엄연히 사용 용도는 다르다고 보이거든요. X7 같은 경우는 넉넉한 룸에 의해서 사람도 많이 태울 수가 있고 짐도 많이 실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한 되게 소프트한 승차감서부터 스포츠 모드를 통한 약간은 단단한 느낌의 그런 승차감까지 구현해낼 수 있는 넓은 폭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엔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면은 별로 없죠. 그리고 서스펜션이나 핸들링 같은 경우도 X7보다는 좀 더 타이트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 좀 더 과격한 운전을 좀 즐기신다거나 아니면 스포츠 드라이빙을 좀 하신다거나 코너링이 많은 길을 다니신다거나 이럴 때는 카이엔이 훨씬 유리한 면이 있고요. 보통 공간적으로 가족을 평소에 많이 태우고 다니신다거나 짐을 많이 싣고 다니신다거나 장거리를 운전을 해서 그 피로감을 좀 덜고 싶은 그런 차를 원할 때는 X7이 더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차들이 나타내는 그 승차감과 핸들링은 제가 말씀드린 이대로 다 느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하나 좀 특이한 점은 X7에는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들어가 있어서 아주 약한 악셀링 반응에서도 뒤에서 미세하나마 그 머플러 사운드가 올라와요. 그런 부분은 좀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반 카이엔 같은 경우는 실제 머플러 사운드가 이 전세대 카이엔보다도 작아진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 전세대 카이엔 같은 경우는 스포츠 모드에 놓고 악셀을 뛸 때 팝콘 튀기는 소리가 그래도 상당히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카이엔은 그렇게 많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카이엔과 X7의 이런 주행 느낌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딱 느낌이 오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주행으로서는 X7을 두 번째 여러분께 알려드린 상황이고요. 오늘은 6인승 X7의 공간 활용을 위한 시트 포지션을 여러분께 보여드렸고, 실제 트렁크의 깊이를 정확히 재서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 알려드린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금이나마 또 도움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